자, 2급 시형 최신 유형 기출문제 3회 파일 불러와서 같이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작업 다시 1은 입력 문제가 되겠고, 자, 입력 문제는 교재를 참고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입력이 좀 느리신 분은 기본 작업 다시 1은 마지막에 입력하시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되겠고, 자, 부분 점수 없으니까 오타 없이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A3부터 G10까지 범위 잡고 입력하시면 좀 더 빠르게 입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랑은 기본 작업 다시 2 시트를 같이 작업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A1셀부터 H1셀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적용하고, 자, 홈탭에 있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자, 그 다음에 셀 스타일은, 자, 셀 스타일에 있는, 자, 제목 및 머리글 중에서 제목 및 머리글에 있는 제목 1을 적용하래요. 제목 1. 자, 그럼 제목 1을 클릭해 주시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A3부터 H3 영역은 A3부터 H3 셀까지 HY 경고디, 자, 글꼴은 HY 경고디. 자, 목록에서 HY 경고디 클릭해 주시고, 글꼴 크기는 12포인트, 12포인트. 채우기 색은 표준색에 있는 주황. 자, 목록에서 표준색에 있는 주황. 자, 그 다음에 G4부터 G11 영역은 G4셀부터 G11 영역은 셀 서식의 숫자 표시 형식을 이용해서 천 단위 구분기호를 사용하고 그랬으니까, 자, 셀 서식은 컨트롤 1 누르시거나 이 표시 형식에 있는 이 대화 상자를 누르시거나, 자, 사용자 지정을 이용하라는 말이 없고 그냥 숫자 표시 형식을 이용하여 천 단위 구분기호를 사용하고 하면 범주에 있는 숫자를 클릭하시고 천 단위 구분기호 체크 이렇게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확인 눌러주시고, 자, 숫자로 표시 형식이 적용이 됐죠. H4부터 H11 영역은 셀 서식의 날짜에서, 자, H4부터 H11도 셀 서식의 날짜에서 마찬가지 컨트롤 1 눌러주셔도 되고, 자, 표시 형식에 있는 요 대화 상자 보기를 눌러도 되고, 자, 얘도 날짜 형식에서 사용자 지정 말고 범주의 날짜에서 2012 3월 14일 수요일 형식으로, 그러면 여기 1012년 3월 14일 수요일 형식이 있습니다. 자, 이걸 그대로 선택해 주시고 확인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E4부터 E11 영역은 이름을 연락처로 정의하고, 그러니까 E4부터 E11 이렇게 범위 잡고 연락처라고 써도 되고, 요 연락처 첫 행의 이름과 같으면 이렇게 첫 행까지 범위 잡고 수식의 선택 영역에서 만들기 첫 행 이렇게 하셔도 된다고 했죠. 자, 한번 해볼까요? 확인. 자, 그러면 E4부터 E11까지 잡으면, 자, 이름 상자에 이렇게 연락처라고 이름이 정의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자, 이렇게 하셔도 오타 없이 빠르게 입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A3부터 H11 영역은, 3부터 H11은 모든 테두리, 홈에 모든 테두리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굵은 바깥쪽 테두리, 자, 적용해 주시면, 서식 지정하는 문제 각 2점씩 5문제 10점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럼 기본 작업 다시 3 시트에 오셔서 기본 작업 다시 3은 고급 필터가 되겠네요. 고급 필터는, 자, 조건을 먼저 어딘가에 만들어 주셔야 되고 다른 장소에 그 조건에 맞는 데이터를 필터링하는 걸 고급 필터라고 합니다. 자, 지금 고급 필터는 조건을 B15부터 G17 영역에 알맞게, 요 안에다 알맞게 만들어 놓으면 된대요. 자, 조건이 주민등록번호가 88로 시작하면서 평가가 A급인 데이터만 추출하라고 했으니까 주민등록번호가 88로 시작하고 평가가 A급인. 자, 그러면 주민등록번호라는 이 필드 열 이름과 평가라는 필드 이름 두 개를 먼저 복사해서
자, 복사했으면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가고 있으면 복사가 된 겁니다. 자, B15셀부터 조건을 입력하라고 했으니까 B15셀에다 자, 붙여넣기 엔터 치시거나 컨트롤 V 하면 자, 주민등록 필드랑 평가 필드 이름이 오죠. 자, 주민등록번호는 88로 시작하거나 그러면 880124이건 881017이건 880909건 88 다음에 어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오건 상관없다는 얘기니까 88 다음에 어떤 게 와도 다 모두를 얘기할 때 우리 이 아스트리스크 별표 요 별표를 써야 되는 겁니다. 포함하다. 그래서 88 별이라고 입력하고 평가는 A급인 그럼 A급이라는 자 A급이라고 직접 입력하셔도 되고 A급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88로 시작하면서 이렇게 A급인 데이터만 얘는 88이지만 B급이니까 추출이 안 돼야 되겠죠. 88이면서 A급인 것만 데이터를 추출을 해갖고 와야 됩니다. 자 그럼 데이터베이스 있는 데다 커서를 놓으시고 위에 데이터 탭에 정렬 및 필터 그룹에 있는 그거 눌러주시면 자, 위에 데이터베이스 목록이 자 목록 범위에 들어가 있는지 보시고 A3부터 G12까지 목록 범위가 맞으면 자, 고급 필터는 다른 장소의 복사기 때문에 결과셀을 다른 장소의 복사로 옵션을 바꿔주시고 조건 범위에다 커서 놓고 조건 B15부터 입력해 놓은 범위 자, B15부터 C16까지 입력해 놨으니까 B15부터 C16을 범위로 잡아주시고 자 복사 위치에 커서 놓고 복사 위치 결과셀은 A18셀에 시작하시오 그랬으니까 복사 위치 A18셀을 클릭해 주시고 확인 눌러주면 자 88로 시작하면서 평가가 A급인 건 88로 시작하면서 A급인 건 요거 두 개만 있었으니까 자, 두 개만 데이터가 추출이 됩니다. 자 그러면 기본 작업 다시 3 시트도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럼 계산 작업 시트로 오셔서 자 계산 작업은 8점씩 5문제 40점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서 생년월일을 표시하래요. 생년월일의 앞자리 09 이렇게 09로 되어 있는 거는 2009년을 의미한답니다. 자 표시에는 예를 들어서 이 09년 5월 19일이면 2009년 5월 19일 000124 이러면 2000년 1월 24 이렇게 생년월일을 표시를 하라는 얘기죠. 자 레프트 함수와 미드 함수와 데이트 함수를 사용해라 라고 했으니까 데이트 함수가 연, 월, 일 이렇게 날짜로 표시를 해줘야 되고 레프트 함수는 왼쪽에 두 자리 연도를 찾아올 때 사용을 하고 미드 함수는 월과 일을 찾아올 때 사용을 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앞에 연도는 2000년도로 사용을 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2000을 더해줘서 2000년, 2009년 이렇게 만들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날짜를 표시해주는 자 데이트 함수로 시작을 하셔야 되겠죠. 데이트 함수 입력을 다 하시든지 데이트 함수가 나왔으면 이렇게 탭 입력하시고 위에 있는 fx 얘를 누르시거나 단축키 컨트롤 A 누르시면 함수 인수 마법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데이트 함수는 이어, 연도, month, 월, day를 각각 찾아 놓으면 날짜로 만들어주는 함수가 됩니다. 이어에는 연도가 들어가야 되고 month에는 월이 들어가고 day에는 일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럼 이어는 주민등록번호 앞에 두 자리가 연도로 들어가야 되니까 주민등록 앞에 두 자리는 레프트 함수가 두 자리를 찾아와야 되겠죠. 그럼 레프트 함수로 자, 주민등록번호 콤마 두 자리를 찾아오면 레프트 함수가 주민등록번호의 앞에 두 자리를 찾아오면 레프트 함수가 찾아온 게
얘가 이렇게 00이에요. 그래서 아까 여기 데이트에 안 보인 겁니다. 이렇게 0이라. 자, 여기에 우리는 2000년도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더하기 200. 자, 2000년으로 만들어서 2000년도가 되는 거고, 연도는, 자, 먼스는 주민등록번호 앞에 세 번째부터 두 글자를 찾아와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세 번째부터 두 글자는 미드 함수가 찾아와야 되니까 미드. 자, 중간에 함수 안에서 함수를 추가하실 때는 반드시 괄호 열고 닫고까지 입력을 해주시고, 수식 입력줄에 있는 미드 이 함수를 그냥 클릭해 주시면 이 함수 인수 마법사가 이렇게 열립니다. 자, 그럼 미드 함수는 어떤 텍스트 문자열의 스타트 넘버 몇 번째부터 넘버 캐릭터스 몇 글자 찾을 거냐 라고 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텍스트 문자열이 주민등록번호가 되는 거고, 스타트 넘버는 우리 이 주민등록번호의 세 번째부터 찾을 거니까 스타트는 3이 되고 세 번째부터 두 글자를 월로 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넘버 캐릭터스 돌려줄 문자 개수는 2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세 번째 01 1월 달이 되는 거니까 01을 찾았죠. 자, 그러면 데이트 함수에 월을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1월. 자, 그럼 데이는 또 주민등록번호의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자리가 1이 되는 거니까 얘도 미드 함수가 찾아와야 되죠. 자, 그럼 미드 함수를 또 찾아볼까요? 텍스트는 똑같이 주민등록번호가 돼야 되는 거고요. 요번에 스타트 넘버는 다섯 번째부터 찾아야지 1을 찾을 수 있는 거죠. 스타트는 5가 되는 거고, 다섯 번째부터 하나, 둘, 두 글자 찾으면 되는 거니까 넘버 캐릭터스는 두 글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다섯 번째부터 하나, 둘, 두 글자 찾았으니까 24일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데이트로 돌아오면 연도는 레프트로 두 글자 00 찾아온 거에다 더하기 2000 했으니까 2000년. 먼스 함수가 두 글자 01 찾아왔으니까 1월. 미드 먼스가 미드로 찾아온 01. 데이 함수가 미드가 찾아온 두 글자 24. 그래서 우리는 함수 마법사 안에서는 날짜를 항상 이렇게 시리얼 넘버로 알려준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36,549가 1900년 1월 1일부터 1, 2, 3, 4 이렇게 세고 들어왔을 때 56,549번째 되는 날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렇지만 알아서 2000년 1월 24일로 표시를 해줄 겁니다. 2000년 1월 24일 맞죠? 나머지는 채우기 핸들 드래그 해보시면 2009년 5월 19일, 마지막도 2009년 9월 2일, 2006년 11월 19일 다 맞게 찾은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로 함수를 이용해서 행 번호를 표시를 하래요. 자, 여기는 그냥 행 번호를 아는지, 행 번호를 그냥 읽을 수 있나 이거를 표시하라는 얘기죠. 이렇게 우리가 이제 H룩업 함수나 이런 인덱스 함수나 이런 걸 쓸 때 로 인덱스 넘버 이 행번호를 로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표시를 해라 이렇게 나올 때가 있으니까 그 로라는 함수가 이 행번호를 읽어주는 함수니까 여기서 행번호를 쓰건 여기서 행번호를 쓰건 삼행입니다. 여기는 그죠? A 3에 있어도 삼행. 저 끝에 여기서 이 A3 끝에 XFD로 가도 삼행이에요. 여기는 삼행. 어차피 XFD 3이니까 제가 여기에서 는하고 로우 함수를 이렇게 써보면 3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만큼 왔어도 답은 3이잖아. 는 로우 했어도 3이죠. 3. 여기서 로우 함수를 써도 3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A열에 있건 XEZ에 있건 XFD에 있건 3입니다. 삼행입니다. 삼행. 컨트롤 홈 눌러서 자 A1세로 오면 그래서 여기는
이 3셀도 3행이라는 얘기예요. 자, 는하고 로우 함수를 넣으면 인수를 우리가 안 넣고 로우 레퍼런스 영역에 넣을 필요가 없죠. 지금 여기가 3행이니까 3행이요. 근데 이 행번호를 여기를 1로 만들어라 이러면 여기는 3행이기 때문에 얘를 1로 만들려면 우리가 마이너스 2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야지 1이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는 4행이겠죠. 그죠? 여기는 5행. 근데 우리는 마이너스 2 했으니까 4에서 마이너스 2 하면 2가 되는 거고, 여기는 5에서 마이너스 2니까 3이 되는 겁니다. 채우기 핸들 드래그 해볼까요? 여기는 행번호가 10이에요. 로우가 찾은 건 10. 그죠? 근데 마이너스 2 했으니까 8행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행번호나 컬럼 넘버 A열, B열, C열, D열, E열 이렇게 열을 찾을 때는 컬럼 넘버를 찾을 때는 저 행이나 로 넘버로 숫자를 만들어 주라는 게 함수 속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요 행번호를 기억하는 거, 숫자를 만들어 줄 때 행번호를 찾고 나서 뒤에 더하기 빼기를 이용해서 번호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수강료는 수강 과목수와 과목별 할인율. 자, 과목별 할인율은 과목수에 따라서, 자, 과목수가 하나면 할인율이 없고요. 과목수가 2과목이면 0.05, 4과목이면 0.1, 6과목이면 0.25 이렇게 할인을 해준대요. 그래서 수강료가 좀 과목 수에 따라 다르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과목 수가 A열에 들어있고 할인율은 B열에 들어있으니까 과목 수에 따라 할인율을 찾으러 가려면 이렇게 열 방향으로 찾으러 가요. 오른쪽으로. 표가 이렇게 수직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V룩업 함수를 쓰는 겁니다. 수직으로 되어 있는 게 버티컬이니까 A열에 있는 과목 수에 따라서 할인율을 B열로 찾아가는 거니까 V룩업 함수로 할인율을 찾아오시면 돼요. 자, 그래서 V룩업과 H룩업 중 알맞은 함수를 사용해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V룩업을 이용해서 할인율을 찾아오시면 되고, 자, 수식은 과목수 곱하기 8만원 곱하기 1 마이너스 할인율 그랬으니까 과목수는 요 옆에 있는 건 그대로 써주시면 되죠. 자, 과목수는 5개, 3개, 1개, 2개 다 각각 다르니까 자, 옆에 있는 셀을 그대로 사용하셔야 되고, 과목수 곱하기 8만원, 한 과목당 8만원, 8만원에다가 다시 곱하기 할인율은 1 마이너스 할인율 해주라고 했으니까 괄호 열어서 1 마이너스 할인율은 V룩업 함수가 찾아와야 되니까 이제 V룩업 함수가 찾아와야 되겠죠. 자, 그럼 V룩업 함수와 자, 할인율 1 마이너스 할인율한 가로는 미리 닫아 놓을게요. 자, V룩업 함수를 클릭해서 FX 누르면 이렇게 V룩업 함수는 열 방향으로 찾는 함수고, 이 표에 천열에 있는 값을 룩업 밸류로 가져가야 됩니다. 이 테이블이 얘니까, 그죠? 이 테이블에 있는 천열에 있는 게 수강 과목이니까 룩업 밸류는 수강 과목을 가지고 가야 되죠. 자, 5과목이면 0.1% 할인이니까 곱하기 90% 해주겠다는 얘기죠. 1 마이너스 할인율이니까. 그죠? 자, 그러면 5과목이면 테이블 어레이 검색하고 추출할 표는 과목 수를 가지고 할인율을 찾아와야 되는 거고, 이 과목 수당 할인율이 들어있는 표는 아래 있는 이 친구들의 과목 수에 대한 할인율 찾을 때도 변동이 되면 안 됩니다. 자, 이 표를 가지고 우리가 구해야 되죠. 수강료를. 자, 그러니까 얘는 F4 고정. 그리고 컬럼 인덱스 넘버는 수강 과목 수가 1열에 들어있고 값을 추출할 열은 두 번째 열 2열에 들어있으니까 1, 2. 컬럼 인덱스 넘버는 2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레인지 룩업은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로 찾는 게 아니고 여기에 1부터 1일 때는 한 과목일 때는 없고 2부터 3과목, 4과목, 5과목, 6과목 이상 이렇게 되는 거니까 정확한 값으로 찾는 게 아니기 때문에 1을 써도 되고 1이 트루입니다. 생략해도 되고 안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5과목이면 0.1이니까 0.1을 찾았죠. 자, 그러면 1 마이너스 할인율 1개, 수강료가 되겠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채우기 핸들 드래그 해보시면 제대로 찾았는지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죠. 그 다음 네 번째는 표 4의 각 분원의 1월부터 3월까지의 수강생 수의 평균이 1월부터 3월까지의 평균이 전체 수강생 수의 평균 이상이면 여기다 골드, 그렇지 않으면 공백으로 평가를 표시하시오. 자, if와 에버리지 함수를 사용해라. 뭐뭐이면 조건이 있으니까 if 함수가 있는 거고 전체 평균과 이 1, 2, 3월의 평균은 에버리지 함수가 구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조건이 들어있으니까 일단 if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if 만약에 1, 2, 3월의 평균이, 그럼 1, 2, 3월의 평균을 먼저 구해야 되겠죠. 자, 그럼 에버리지 함수로 1, 2, 3월의 평균을 구해요. 자, 강서의 1, 2, 3월의 평균만 구하면, 자, 강서의 1, 2, 3월 평균만, 수식 입력줄 에버리지 눌러보면 강서의 1, 2, 3월의 평균은 22.66667이래요. 그렇죠? 다시 2% 돌아올게요. 그럼 이 22.66667 얘가 전체 평균 수강생 전체 평균 이상이면 이렇게 물어봐야 되니까 전체 평균을 또 구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상이냐라고 물어봐야 되니까 크거나 같다 해놓고 에버리지 함수로 장간 평균 열어서 전체 평균은 이 전체 평균을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전체 평균. 그렇죠? 1, 2, 3월 전체 평균은 F15부터 H12까지의 이 전체 평균을 각각 이 분원당, 강서는 강서, 강남은 강남, 강북은 강북끼리의 평균이 이 전체 평균 이상이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니까 이 전체 평균은 26.9166667이네요. 자, 그럼 아까 있는 강서, 강남, 강북, 요 앞에 아래도 또 강서가 있네요. 또 부산, 대전, 인천, 부천 이런 각각의 평균은 각각 평균이 달라져야 되지만 이 전체 평균은 다 26.9166667과 비교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 평균은 반드시 F4 고정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각각의 평균과 이 전체 평균과 비교했을 때 각각 평균이 전체 평균 이상이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상이면 value if true에다 골드라고 해주고 골드, 그렇지 않으면 공백 이렇게 해주라는 얘기죠. 그럼 아까 전체 평균보다 크지 않았으니까 공백이 되는 거고 전체 평균보다 큰 거는 골드가 되겠죠. 여기 두 번째는 이 평균을 수식 입력줄에 있는 평균을 보면 요 평균은 45, 29, 21의 평균이니까 31.66667이고 전체 평균은 아까 26.9166667이었으니까 요거 이상이니까 if문에서 골드 이렇게 된 겁니다. 요것도 그렇겠죠. 요것도 그죠? 47, 24, 17의 평균은 요거의 평균은 29.3333이니까 요 전체 평균 26.9보다 크니까 골드가 된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다섯 번째 표 5는 공사명의 마지막 네 문자를 추출해서 오른쪽 네 문자를 추출해서 공백을 제거한 후, 자, 요런 거는 공백이 없는 것 같은데, 요런 데는 하수구 앞에 이렇게 공백, 뭐 가로등 앞에 공백, 요런 공백이 있는 것도 있네요. 그죠? 이 공백을 제거해서, 공백을 제거하는 함수는 이제 트림 함수를 쓰고, 제거한 후 공사 시작일과 공사 완료일을 이용해서 공사 기간을 표시하시오. 그랬어요. 자, 표시에는 과자 3동 하수구 한 칸 띄우고 하수구 이렇게 돼 있다면 하수구 뭐 여기서 계산한 게 212일이다 만약에 그러면 212일 이렇게 표시를 해주라는 거죠. 자, 오른쪽에 있는 글자를 찾는 함수는 라이트 함수가 사용을 하는 거고 공백 제거하는 건 트림 함수가 쓰는 거고 공사일부터 시작일까지의 날짜는 데이스 함수를 이용해서 구하라는 얘기죠. 뭐 주말을 제외하고 써라 이런 말 없으니까 주말을 제외하고 계산을 해라 그러면 워크데이 함수를 쓰면 되는데 그냥 공사 완료일부터 시작일까지의 날짜를 계산해라 그랬으니까 데이스 함수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 앞에 공백이 있으면 공백 하수구 이렇게가 되니까 그냥 하수구 이렇게 써야 돼서 공백을 제거하라는 얘기네요. 자, 그러면 저 공백이 제거되기 전과 후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좀 알기 쉽게 자, 라이트 함수로 그냥 오른쪽에 있는 네 글자만 먼저 한번 찾아볼까요? 자, 그냥 는 하고 자, 라이트 함수로 공사명에 자, 오른쪽 네 글자를 한번 이렇게 찾아볼게요. 자, 한번 채우기 핸들 드래그 해보면 이렇게 오른쪽 네 글자에 앞에 이렇게 공백이 있겠죠. 이렇게 공백이. 이 공백에 있는 것 중에 자, 이게 뒤에다 데이스 함수를 붙여서 자, 앰퍼샌드 연산자가 데이스 함수로 자, 예전에는 데이스 360 이런 데이스 360 함수를 썼는데 이제 데이스 360 함수가 없고 데이스 함수를 쓰게 됐죠. 자, 엔드 데이트가 공사 완료일이 되고 스타트 데이트가 공사 시작일이면 자, 완료일부터 시작일까지의 이렇게 날짜를 구합니다. 그러면 블록 작업 224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 뒤에다 일자도 우리가 앰퍼샌드 연산자로 자, 앰퍼샌드 연산자 큰 따옴표 뒤에 일자를 이렇게 붙이면 아래로 드래그 해보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근데 여기 있는 여기 앞에 있는 요 공백을 없애주라는 얘기예요. 여기 앞에 있는 요 공백을. 자, 그래서 트림 함수 안에다 요 라이트 함수를 넣어주라는 얘기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나온 거하고 잠깐 요거는 잘라내기 놓을게요. 자, 그럼 요 라이트 함수 앞에 트림 함수를 트림 함수를 이렇게 넣어주면 자, 이 트림 함수가 얘는 공백이 없지만 자, 나머지 트림 함수가 밑에 있는 애들은 공백을 없어졌 오른쪽에 있는 요 앞에 네 글자인데 요 공백을 앞에 공백이 있죠. 라이트가 트림이 이렇게 공백을 없애줬다는 얘기입니다. 네 글자에 있는 요 공백을 없애줬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앰퍼샌드 연산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붙이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네 글자 어떤 건 네 글자고 어떤 건 세 글자고 이러니까 그냥 트림 함수로 공백을 제거해라 이렇게 된 겁니다. 여기서는 앞에 있는 요 쓸데없는 공백이 필요 없다는 걸 제거하기 위해서
자, 그럼 계산 작업도 완성이 됐고, 자, 분석 작업 1시트로 와서 분석 작업 1시트는 시나리오 작업이 되겠습니다. 자, 시나리오 작업은 먼저 이름 정의를 먼저 하시고 시나리오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자, 시나리오 작업에 이름에 오류가 있으면 시나리오 관리자 만들 때 오자로 인한 부분 점수는 인정하지 않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름 정의에 오류가 없이 만들어 주셔야 되고, 변경셀과 결과셀을 정확하게 선택을 하시고 시나리오를 만드셔야 되고, 변경셀이 뭔지 결과셀이 뭔지를 파악을 하시고 만드는 게 정확하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수강료와 강사료가 다음과 같이 변동하는 경우 그랬으니까, 자, 수강료와 강사료가 A14와 B14 셀에 들어있대요. A14와 B14 셀에. 자, 그럼 수강료와 강사료가 변동하는 요게 이름 정의가 돼야 되는 거고, 자, 수강료와 강사료가 A14, B14가 과목당 수강료, 그 다음에 강사료 라고 이름 정의가 되고, H10셀의 이름은 이익합계, 얘는 결과셀, 이익합계가 변동하는 시나리오를 만들어라고 그랬으니까 얘는 이익합계. 자, 그럼 이익합계는 이름 상자에다가 이익합계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자, 요런 경우에는 과목당 수강료와 강사료를 자, 첫 행에 있는 이름으로 만들면 쉽다고 했는데, 요 경우에는 과목당 수강료가 과목당 띄우고 수강료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공백이 있죠. 근데 이름에는 이름 상자에 이름 정의할 때는 공백을 넣을 수가 없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선택 영역에서 만들기로 하시면 안 돼요. 근데 내가 잘못해서 나는 여기 공백이 있는지 모르고 이걸 이렇게 빠르게 하면 편리하다고 했으니까 선택 영역에서 만들기로 했다. 이걸로 과목당 수강료, 이걸로 강사료, 얘는 이익합계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이렇게 같이 해버렸다. 그냥 선택 영역에서 만들기, 첫행 확인 이러면은 얘가 이렇게 과목당 언더바 수강료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필기시험 볼 때 이름 상자에서 이름은 공백을 넣을 수 없다 이런 게 나오죠. 이렇게 이름을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얘가 알아서 언더바를 넣어준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이름 정의하면 우리는 이제 이 시나리오 점수가 10점이 날아가는 거죠. 그렇죠? 강사료는 강사료라고 맞아요. 그렇죠? 이익합계는 H10셀의 이름은 여기다 이익합계라고 이렇게 쓰고, 자,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잘못 썼을 때, 앞에서 강의할 때도 계속 얘기했지만 여기서 수정이 안 된다고 그랬죠. 여기에서 얘를 이렇게 지우면 되지 않느냐. 수정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름 관리자에 가서 이 과목당 수강료 얘를 삭제 삭제하시고, 이렇게 과목당 수강료 이렇게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과목당 수강료로. 자, 그러면 얘는 강사료, 얘는 과목당 수강료, 얘는 이익합계 이렇게 맞는지 보시고, 자, 이름이 다 맞으면 이제 과목당 수강료와 강사료가 변동하는 거니까 변동하는 거를 잡으시고, 변동하는 범위를 잡으시고, 두 개가 변동하는 거니까 같이 잡으시고, 데이터에 예측 그룹의 가상 분석의 시나리오 관리자로 가서 자, 추가 누르시고, 첫 번째 시나리오 이름은 10% 인상이라고, 자, 첫 번째 이름이 10% 인상. 자, 변경셀은 A14, B14 셀입니다. 확인 눌러서, 자, 첫 번째 과목당 수강료가 10%씩 인산된 값으로 설정하시오 그랬으니까 8만원에 10%면 88,000원이고요. 100만원에 10%는 110만원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110만원.
88,000원과 110만원 추가. 자, 설명은 그대로 두셔도 되고 지워도 됩니다. 자, 두 번째 시나리오 이름은 10% 인하, 20% 인상. 20% 인상. 이번에는 20% 인상. 20% 인상. 자, 확인. 자, 20% 인상일 때는 8이 16이니까 96,000원이 돼야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110만 원에 20%면은 120만 원이 되겠네요. 그러면 확인 눌러서 10% 인상과 20% 인상, 자, 두 개를 만들었으면 요약 누르고 결과셀이 이익의 합계 H10셀이 제대로 선택되어 있으면 확인. 자, 그러면 현재가 8만원, 100만원이었을 때 이익 합계는 1억 6,184만원이었는데 10% 인상하니까 이익의 합계가 1억 7,862만 4천원. 20% 인상하니까 1억 9,540만 8천원. 이렇게 각각 시나리오가 변동이 됐습니다. 정답과 일치하는지 보시고 오자로 인한 부분 점수는 인정하지 않은 분석 작업 1시트 앞에 위치해야 된다 그랬으니까 분석 작업 1시트 앞에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1시트 앞에 있으면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분석 작업 2시트는 데이터 통합이고 데이터 통합이 나왔으면 첫 행과 왼쪽 열에 레이블 이 필드 이름이 제대로 써 있는지 보시고 안 써 있으면 문제에서 지문에서 어떻게 쓰라고 할 거고요. 써 있으면 범위를 그대로 잡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함수는 평균으로 하라고 돼 있고 1월, 2월, 3월 운영 현황을 대한학원 1사분기 운영 결과표에다가 그대로 통합을 해주래요. 자, 그럼 데이터 통합에 함수는 평균으로 하라고 했으니까 함수는 평균으로 자, 참조 영역에 1월 자, 분원 수강료 합계부터 광고료 있는 데까지 다 드래그 해주시고 왜냐면 수강료 합계 강사료 기타 잡비가 있고 여기는 수강료 합계 강사료 광고료가 있고 그렇죠? 알아서 광고료가 있는 데는 광고료로 기타 잡비가 있는 데는 기타 잡비로 자, 마찬가지 여기도 중구 뭐 강남 강서 이 이름에 따라 통합을 해올 겁니다. 자, 그래서 참조 영역에 분원부터 데이터표 1월 다 잡으시고 추가 자, 2월도 분원부터 광고료까지 다 잡으시고 추가 자, 3월도 분원부터 광고료까지 다 잡으시고 추가 첫 행과 첫 행에 있는 데이터 모두 가져와야 되니까 체크 왼쪽 열에 있는 데이터도 모두 이름에 맞게 가져와야 되니까 체크 이렇게 같은 시트에 있는 건 원문 데이터 연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체크하라는 말이 없어요. 다른 시트나 다른 통합 문서만 원본 데이터에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체크해도 연결이 안 됩니다. 확인. 자, 그러면 같은 분원끼리 중구는 중구, 성동은 성동, 뭐 강서는 강서끼리 수강료 합계, 강사료 합계, 기타 잡기 합계, 광고료 합계가 아니고 평균이죠. 평균이 각각 통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매크로 작업으로 와서 첫 번째 매크로는 B12부터 F12 영역에 각각 최소값을 전체 학생수, 미납수, 입금액, 강사수, 강사료의 최소값을 구하는 매크로를 구하래요. 자, 그러면 홈이나 수식에 있는 이 자동학계의 최소값. 수식에서는 이 앞쪽에 자동학계가 있어서 이걸 누르시면 되고요. 홈에서는 오른쪽에 있으니까 이 최소값 이걸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누르면 맥스 민 함수가 최소니까 자동으로 이렇게 뜨니까요.
자, 그럼 핀셋 누르고 자, 먼저 매크로 이름 먼저 만들게요. 개발 도구에 매크로 기록 눌러서 매크로 이름 최소값 확인. 자, 그러면 최소값 구할 범위 잡으시고 자, 홈 탭에 자동 합계 최소값. 자, 그럼 민 B4부터 B11. 자, 맨 끝에 F4부터 F11도 클릭해 보면 최소값이 구해졌죠. 자, 그러면 상태 표시줄에 있는 기록 중지나 개발 도구에 있는 기록 중지 누르시고 자, 기록 중지 됐습니다. 비주얼 베이직에 코딩 돼 있을 거예요. 최소값 기록이 돼 있죠. 자, 기록 중지해야지 코딩이 멈춥니다. 자, 그러면 양식 컨트롤에 있는 단추를 H4부터 H4 셀부터 I5 셀에다 자, 얘를 실행시킬 최소값을 실행시킬 지원해 볼게요. 단추를 H4부터 I5에다 그리래요. 자, 삽입 양식 컨트롤에 있는 단추를 자, Alt키 누르고 셀에다 딱 맞게 그려주시고 마우스 띄고 매크로 이름에 최소값 지정해 주시고 자, 매크로 이름에 최소값 들어갔으면 확인. 자, 단추 이름 그대로 최소값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핀셀 누르고 최소값 눌러주시면 최소값이 실행이 되겠죠. 지정이 됐으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쉼표 스타일 적용하는 매크로는 F4부터 F12에 B4부터 F12에 B4부터 F12 여기에 쉼표 스타일 요거 눌러주시면 되는 거죠. 자, 빈 셀에서 개발 도구 매크로 기록 자, 매크로 이름 서식 확인. 자, 매크로 기록 중입니다. B4부터 F12까지 잡고 홈에서 쉼표 스타일 자, 쉼표 스타일 기록됐으니까 기록 중지 됐죠. 자, 마찬가지 비주얼 베이직에 서식 기록 중지 기록됐습니다. 쉼표 스타일. 자, 그러면 얘도 일반으로 바꿔놓고 기본 도형에 있는 빗면을 H7에서 I8 영역에다 자, 삽입 도형 기본 도형에 있는 빗면 Alt키 누르고 셀에 딱 맞게 그려주시고 도형에다가 서식 입력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매크로 지정 서식 매크로 이름에 들어가면 확인. 서식 눌렀을 때 쉼표 스타일이 적용이 됐죠. 회계로. 그럼 매크로 완성이 됐습니다. 그럼 차트 작업으로 와서 자, 차트는 주어진 차트로 만들어야 되고 자, 5개 수정해서 10점 신규로 작성 시 0점 처리됨 그랬으니까 주어진 차트로 수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지금은 1, 2, 3월이 들어있는데 완성된 차트는 4, 5, 6월이 들어있네요. 자, 그리고 부산, 대전, 인천, 부천만 들어있고 지금 데이터는 다 들어있고요. 자, 그럼 이제 수정이 분원이 부산, 대전, 인천, 부천이고 4, 5, 6월 데이터만 차트에 표시되도록 데이터 범위를 수정하시오. 그랬으니까 자, 차트 영역에서 지금 1, 2, 3월이 아니고 4, 5, 6월로 가고 부산, 대전, 인천, 부천 데이터만 차트로 수정을 해주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차트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자, 데이터 선택 눌러보시면 자, 데이터 선택에서 지금 1, 2, 3월 데이터가 들어있고요. 자, 분원이 강서부터 부천까지 다 편집에 들어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편집에서 부산, 대전, 인천, 부천만 차트 영역에 들어가야 되니까 자, 오른쪽 가로 항목 축 레이블에 편집 눌러서 자, 이 축 레이블의 범위를 부산부터 부천까지만
자, 수정을 해주시고 부산, 대전, 인천, 부천. 자, 수정이 됐으면 확인 눌러주시고 자, 이렇게 수정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왼쪽에 자, 1월 데이터, 지금 4월 데이터가 들어가야 되니까 편집 눌러서 자, 계열 이름은 요 1월은 4월로 바꿔주시고요. 자, 차트 계열 값은 4월에 부산부터 부천 계열 값으로 수정해 주시고 확인. 자, 2월도 편집. 자, 5월로 바꿔주시고 자, 계열값. 자, 5월에 부산부터 부천까지 값만 드래그 해주시고 확인. 자, 그 다음에 3월은 편집. 자, 6월로 수정해 주시고 계열값. 부산부터 부천까지 확인. 자, 그러면 차트가 이렇게 바뀐 게 보이시죠? 자, 항목에도 4, 5, 6월이 들어갔고 오른쪽에 부산, 대전, 인천, 부천 데이터만 들어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확인 누르고 나오셔서 자, 두 번째 차트 종류를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변경하시오 그랬으니까 자, 차트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차트 종류 변경 세로 막대형. 자,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바뀌었으면 자, 확인 눌러주시고 지금 차트 종류가 자, 이렇게 4, 5, 6월 자, 부산, 대전, 인천, 부천 바뀌어 있어요. 자, 차트 제목은 차트 위로 추가해서 그림과 같이 입력하시오. 자, 차트 요소에서 차트 제목 클릭하고 차트 제목은 분원별 수강생 모집 현황이라고 입력해 주시고 세로축 제목은 자, 차트 요소에서 축 제목 자, 축 제목 누르니까 세로축과 가로축이 두 개가 나오는데 가로축은 없으니까 오른쪽으로 가서 기본 가로는 해제해 주시고 자, 그럼 세로축만 남아 있어요. 자, 기본 세로축만 단위 100명 입력해 주시고 단위 100명 그 다음에 세로축 제목을 제목 회전해서 그림과 같이 단위 100명 회전한 제목 회전을 추가하고 회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자 그리고 최대 단위는 자 축서식 클릭해서 축서식에 최대값은 50 자, 주 단위는 기본 단위 10 만약에 단위가 제목 회전이 텍스트 방향이 세로다 그러면 이렇게 세로로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방향이 안 바뀌어 있으니까 그대로 두시면 되고 방향을 바꾸라면 바꾸시면 되고 여기 보면 세로도 있고 스택형도 있고 뭐 70도 270도 회전 뭐 이런 게 있으니까 회전해 주시면 되고 자 4월 계열의 인천 요소에만 데이터 레이블 값을 표시하고 그럼 4월이면 파란색 계열이고 인천이면 얘니까 자 일단 4월 계열 한번 누른 다음에 인천을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자 인천 요소만 선택됩니다. 이렇게 하나만 선택할 때는 요소 다 선택할 때는 계열이라고 합니다. 자 이 요소에 데이터 레이블 체크해서 자 데이터 레이블이 나왔어요. 자 그리고 위치는 바깥쪽 끝에 지금 바깥쪽 끝에 맞죠? 만약에 틀리면 따라가셔서 위치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바깥쪽 끝으로 돼 있으니까 그대로 두시면 되고 자 그림을 참조해서 차트 영역하고 똑같이 생겼는지 보시고 자 다른 곳이 있으면 수정을 해주셔서 자, 똑같이 정답이 나와 있으니까 그림이
똑같이 만들어서 수정이 됐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차트도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 작업 기출문제 3에도 자, 기본 작업 3개, 계산 작업 하나, 그리고 분석 작업 2개, 기타 작업 2개가 매크로 작업 2개 하시는 거고 차트 작업 하나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70점 이상이면 합격이 되겠어요. 자, 만약에 속도가 좀 느리시거나 이러면 계산 작업이나 기타 작업 -1은 조금 뒤에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